그때가 한 3년차 때였던 것 같아요. 아, 부동산 한 부동산 3년차 3년차 때. 되니까 내가 네, 토지를 사고 싶다. 네, 그러니까 그 3년차 넘어가기 전에 그 음. 새해 계획 같은 걸 세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면 건물보다는 토지가 먼저였네. 저요? 건물을 예, 사고 싶다. 건물보다 토지가 먼저 샀어요. 집을 먼저 사는 것보다 예, 토지를 먼저 샀어요. 샀다. 예, 토지를 먼저 샀어요. 그거는 왜 토지를 먼저 사고 싶다? 아, 부동산을 막상 해보니까 토지도 작은 돈으로 살 수 있더라고요. 아, 건물이 아닌 토지를 네. 한 어느 정도, 작은 돈이라면 한 어느 정도? 저 그때 토지 처음 샀을 때 2천만 원 갖고 샀어요. 2천만 원? 네. 네, 2천만 원이면 한 네. 얼마, 1억짜리.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러니까 1억 500평을 500평? 500평을 처음에 어떻게 샀냐면 500평을 원래 살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계획은 내가 토지 주인이 돼야 토지를 사고 싶다 버킷리스트를 쓴 거예요. 근데 왜 토지를 사고 싶었어요? 그냥 부동산 하니까 왠지 땅을 사야 될 것 같다. 아, 부동산 하니까. 근데 거기에 원래 토지만 쓴 게 아니라 상가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다 여러 개 썼어요. 상가도 사야 되겠다, 다가구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썼는데 왠지 그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왜요? 그거는 왜 그럴까? 지역이 지금 이천의 지역상의 문제요? 아니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아파트 투자는 거의 잘 안 해요. 보면은 그 시기에 네. 아파트 이제 서울에서는 아파트 갭 투자로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맞아요. 올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생각하는 게 그 당시 아파트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해.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지금도? 아니요. 지금은 투자 대상. 예, 왜냐면 나는 실제로 아파트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빌라랑 아파트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구입할 때는 제가 아파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로 사놓은 게.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기회만 생기면 살 수 있고 또 내가 또 팔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지방이라서 빌라는 5천만 원이면 샀고 아파트는 1억이면 샀었어요. 비싸봐야 3억. 지금은 이제 비싸졌지만 그 당시에 15년 전에는. 그러면 이제 목표로 삼을 대상이 아니구나. 네, 그냥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살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제가 그때 한 3년 차 때 한 달에 아파트랑 빌라를 거의 거래를 20채는 했던 것 같아요. 10채에서 20채 정도. 내 것도 사고 남의 것도 사고 그리고 내 거 샀다 팔았다 빌라는 엄청 샀다 팔았다 했거든요. 하긴 저기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로 투자하려면은 뭐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최전방에 있는 거니까 그런 뭐 소식이나 정보 같은 게 제일 빨리 받는. 그러니까 여자들 보면은 이렇게 보석을 사도 최종 목표는 다이아몬드 같은 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약간 그러니까 원석, 투자의 원석을 산다. 그러니까 토지는 그게 진짜 토지다. 네, 토지는 부동산의 약간 최고봉이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토지를 뭔가 한다는 건. 그래서 약간 토지는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 당시에는 초보 때니까. 그래서 맘만 먹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금매 한 60만 원이 시세인데 40만 원에 그 땅을 이렇게 중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손님을 다 맞췄는데 한 손님이 이제 빵꾸를 낸 거야. 500평을.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계약 당시에 이제 그 집주인, 땅 주인 분이랑 부산 분이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 그냥 젊은데 내가 조언을 하자면, 내 수수료가 얼마 되는데, 그걸 그냥 나도 어차피 세금 아까우니 땅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수수료 대신 땅으로 가져가려는 거예요. 수수료 대 땅으로 가져가고? 네, 자기가 어째 땅값이 싸게 살 때 사셔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수료 대신 땅으로 가져가라. 땅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 수수료가 이제 좀 컸어요. 땅이 2,000평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커가지고 내 돈을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공동중개하신 사장님이랑 의논을 해서 500평을 4명이서 산 거예요. 500평을 4명이서? 우리 직원들이랑 그 사장님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제가 2,500만 원 정도 가지고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년 갖고 있다가 한 7천 얼마?
그래서 한 5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을 벌었어요. 80만 원에 팔았어요. 80만 원에 팔아가지고 이제 세금 내고 뭐 하니까 5천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차 샀어요. 그걸로 이제 디스커버리를 샀어. 근데 그것도 내 버킷리스트에 있던 차죠. 토지가 그래도 네. 수익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큰가? 아니요. 제가 이제 토지를 많이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냥 나도 초보였는데 싸게 산 거고. 근데 토지는 그냥 샀다가 냅두면 30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금. 30년? 예. 이게 돈이 안 돼요. 그럼 토지를 예. 갖고 있는 거는 돈이 잘 안 되네. 예, 몇 년 안에 팔아갖고는 돈이 안 돼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돈이 되려면 최소한 5년, 길게 30년. 그냥 30년이면 강산이 바뀌잖아. 그렇죠? 그래서 물가 오르듯이 땅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돈이 되는데 토지는 개발할 줄 알아야 돼. 토지를 사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네. 토지를 사서 돈을 벌려면 네. 개발을 해야 된다. 네, 개발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개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전체 뭐 도로가 뚫리고 이런 개발 말고 그 토지를 용도 변경을 해서 허가를 내서 건물을 뭘 지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 땅은 음식점이 괜찮다. 이 땅은 상가를 짓는다. 뭐 이런 땅에도 거. 건물도 용도가 있는데 땅도 거기에 어떤 용도로 지을지에 그거를 정하나요? 그쵸. 원래 땅마다 등급이 있어. 땅도 등급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 이 땅은 20%밖에 건물을 못 짓고 이 땅은 40% 질 수 있고 이 땅은 80% 질 수 있고 이 땅은 200%를 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이 땅은 이제 뭐 상가를 지을 수 있는데 이 땅은 주택밖에 못 짓고 이 땅은 농사밖에 못 짓는다. 이렇게 땅마다 허가 가능한 게 있어요. 뭐 등급 같은 거. 네,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위치 좋다, 이쁘다고만 사면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용도가 뭐 상가만 지으면 된다, 뭐 지어도 된다. 그 건물 그거 있던데 뭐 등급에 따라서 뭐 몇 층 높이까지 지을 수 그쵸, 있고. 그쵸. 그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따로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땅에서부터 그 어느 정도 높이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이 그쵸. 떨어지는 거예요. 네, 2종 일반, 1종 일반 이런 식으로. 네. 그게 땅에 매겨지는 거예요? 그 등급이? 애초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건축법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 착각인데 국토법이 더 중요해요. 국토법? 네, 국토법,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 네. 그러면 내가 뭔가 건물을 사던 땅을 사던 이럴 때 그 국토법으로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국토법으로 꼭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공법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가 알아보긴 어렵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 그 공부상 토지 이용 계획서만 확인해봐도 어느 정도는 이 땅 뭐 할 수 있구나. 토지 이용 계획서? 네. 근데 정확한 계획은 이제 토목회사, 토목사무실, 토목설계사무실을, 토목설계 측량사무실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네. 네. 시청 방문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지역 설계사무실을 간다. 근데 대부분 건축설계사무실을 먼저 가지만 그게 아니라 토목 측량 설계사무실을 먼저 간 다음에 건축설계사무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땅이 그럼 좋은 거예요? 어떤 땅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는 아니야?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땅은 다 좋은데 용도에 맞는, 자기가 생각하는 용도에 맞는 땅이 좋은 거지.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치. 집 짓기 좋은 그치. 땅. 쓸데없이 상가지을 비싼 땅에다 집을 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그치. 너무 비싼 땅에다 주택을 짓는 순간 감가가 되는 거야. 그 땅값이. 한마디로 1,000만 원짜리 얘는 1,000만 원짜리 땅이야. 그래서 얘는 여기다 빌딩을 져야 돼. 근데 거기다 대고 단층 주택을 조립식으로 쳐. 1,0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질 리도 없겠지만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땅인데 물려받은 거야. 그러면 자기가 땅 가치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허름한 주택을 줘. 그러면은 오히려 그 주택은 다음 땅 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의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쵸. 그러면 땅값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주택 철거비를 깎아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땅값을 떨어지는 행위.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나 농사 지어야 되겠어. 근데 여기 위치 좋으니까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럼 농사 지을 수 있지만 농사를 백화점 가서 사 먹는 게 싸죠. 백화점 가서 유기농 농사 지은 거. 그렇죠? 차라리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유기농으로 농사 지은 걸 사 먹는 게 훨씬 싸다. 그래서 그러면은 토지를 사면은 이제 개발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개발은 어떤 거를 해보신 거예요? 저는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공장 이런 거는 못 해봤는데 뭐 전원주택,
다가구, 빌라 이런 건 다 해봤죠. 전원주택 다가구. 네, 상가. 네, 필수적으로 그냥 웬만한 건 다 해본 거죠. 네. 공장만 안 해본 공장, 아파트까지는 안 해봤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까지는 해봤고. 공장 부지, 그러니까 공장 부지도 또 따로 있겠네. 네. 근데 이제 소개는 했죠,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소개를 하면서 제가 굳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인허가 업무는 다 같이 보죠. 이제 토목 설계가 나서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설계 업체가 있어서 거기랑 의논해서 다 하는 거예요. 물류창고. 네. 그러니까 인허가가 물류창고도 해봤는데 이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개만 해봤어요. 제가 직접 인허가 내보자고. 왜냐면 금액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물류창고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해보는 거요? 네. 직접 내가 시행을 해보는 게 목표여가지고 그런 이제 자금을 만들고 뭐 미팅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아직은 이제 좀 기회도 아직 없고 제가 이렇게 아직 자산을 많이 모은 게 아니어서 그게 이제 그 공장이나 물류창고는 좀 더 난이도가 있어요. 일반 허가보다.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여기가 공장 허가가 나는 지역인지 물류창고 허가가 나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 사면서. 그게 땅의 가치를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주택지가 평당 300이에요. 그 공장은 얼마일 것 같아요? 더 높고. 아니에요. 평당가로 따지면 공장은 150만 원이라고 쳐요. 비슷한 지역에 1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크잖아요. 10,000평, 20,000평인 거죠. 규모가 큰 거죠.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 그 평당 가격은 저렴하지만 네. 금액은 더 많이. 근데 10,000평, 20,000평짜리가 150만 원, 2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거예요. 주택은 100평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농경지 같은 경우는 뭐 10만 원부터 시작해요. 10만 원, 20만 원. 농사만 짓는 땅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네. 근데 그런 땅들은 대부분 또 1,000평이 넘어요. 그렇죠? 임야도 뭐 10만 원, 20만 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런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을 그러니까 좀 저렴하니까 그걸 사고 그게 뭔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내가 이제 이건 농사만 짓는 땅, 이게 원래 농사 말고 주택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농사를 짓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만 짓는 땅은 절대 농지라고 하거든요. 절대 농지? 네, 절대 농사만 져라. 그래서 절대 농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 바뀌어요. 원래 법적 용어는 농림 지역의 이제 농지예요. 근데 농림 지역에 안 들어가 있는 그냥 자연 녹지 농지라든지 생산 녹지 농지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농사 지을 수 있는. 근데 거기는 가격대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사서 대지로 만드는 거죠. 대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 농지가 20만 원이면 일반 농지는 뭐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면 대지는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같은 지역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이제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 네, 근데 대지는 사이즈가 100평, 200평이 있는데 농지는 사이즈가 1000평, 500평, 1000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당가는 저렴한데 그거를 주택 지으려고 그거 한 덩어리 사기가 어렵다. 그거 쪼개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쪼개는 거를 개발행위라 그래요. 쪼개서. 그래서 나 같은 개발업자랑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서 투자자를 그쵸, 모아가지고. 그쵸. 제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땅을 나눠서 살 수 있죠. 그런 걸 공동 투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 뭐냐면 이제 복부인이라죠. 복부인. 부동산 업자는, 그죠? 부동산 업자는 아닌데 부동산에 능통한 여성분이나 남성분 그런 분들이 이제 모으는 거죠. 야, 1000평이 이게 한 10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 나왔다. 이거 사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같은 투자 그룹이 있어요. 소그룹 같이, 스쿨 같이, 투자 스쿨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돈을 모아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박수진 대표도 이제 그런 거를 할 줄 알면은 돈을 벌 수가 있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죠. 나는 이제 내 고객들이 많으니까 나는 친구를 모으는 게 아니라 고객을 모으는 거죠. 친구들은 이제 거기서 하나씩 껴주고 가족들은 껴주는 거지 고객을 모으는 거지. 저 같은 경우 그걸 좀 더 이제 크게 하는 거지. 다가구 같은 거 선분양할 때 뭐 요번에도 20억짜리 하나 계약을 했거든요. 20억짜리 사서 여기다 5동을 짓겠다. 그러면 이제 먼저 계약금을 걸어놔요. 이제 시공사에서 제 쩐주들이 투자자가 계약금을 걸어놓으면 제가 잔금 전까지 사람을 모아. 예, 사람을 모아요. 투자할 사람. 그렇죠. 그게 공토죠.
근데 저번 그것도 달에도- 기준이 있어요? 네, 그거는 저번 이제? 달에도 응. 저번 달에도 했죠. 음. 저번 달에도 20억대짜리 했죠. 한 20억 하면은 한 기준으로 한 몇 명을 모아? 그거는 네 다섯 명 모아요. 4-5명? 네. 너무 많이 모으는 건 또 에너지 낭비고 그렇지. 힘들고 돈도 안 돼요. 음. 보통 그냥 4-5명이 한 팀이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5억 정도, 그쵸. 4-5명이면 박수진 대표도 그냥 네. 친구들이랑 야 1억씩 모으자. 그러면 한 사람이 1억 모으는 건 쉽잖아요. 음. 근데 친구들 의논해봤더니 한 사람당 1억은 어렵고 5천만 원씩은 가능하겠다. 음. 그러면 5천만 원씩 5명이 모으면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갖고 뭐 한번 해보자. 2억 5천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거 해보자. 괜찮아.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5명이 다 같이 찾는 거예요. 그거 괜찮다. 그러면 그거 갖고서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커피숍에서 만나서 토론하고 내가 이런 물건을 찾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이게 좋게 저거 좋게. 그러면 그 업자 만나보자. 그러면 막 저는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했는데 부동산 네. 막 공부하고 네. 막 이렇게 몰려다니고 네. 같이 스터디하고 이러는 게 다 같이 공부하고 막 그쵸. 그런 거 찾아다니고 임장 그쵸. 다니고 막 그쵸. 이러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실력이 커지고 페이가 커지면 혼자 다니는 거예요. 돈을 벌면. 그쵸. 왜냐 같이 다니는 건 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기 보유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또 형편이 사정이 다 다르니까.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목표 수익이 되면 바로 팔자고 해서 그 쪽박 날 가능성은 적지. 리스크는 적지만 그만큼 또 대박 날 가능성도 적다. 적다. 그렇죠. 공투가 그런 거예요. 원래 안정성 그치, 위주로. 약간 좀 새가슴인 사람도 있고. 그치. 그때 하니까. 그래서 보통 5명도 솔직히 많고 많아봐야 2명이 제일 좋은데 시드머니가 작을수록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작은 친구들끼리는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1억씩 10명이 모으면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이제 그걸 잘하는 거예요. 저랑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연습을 한 거죠. 1,000만 원, 2천만 원, 100만 원 갖고. 조금씩. 네. 그때 박수진 대표님도 조금 하셨었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그걸 계속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시드가 커진 거야. 그 당시 1,000만 원일 때는 지금 이제 1억이 된 거지, 시드가. 계속 불리고 배우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전에 1,000만 원 갖고 벌벌벌 떨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었는데 요즘에는 1억을 넣어도 안 떠는 거지. 이방사